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2일이고요.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단키트 대부분이 또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0.6% 정도 하락을 했고, ST바이오센서는 1.2% 상승, 랩준믹스는 0.9% 하락, 수젠텍 5% 정도 하락하면서 좀 다른 종목 대비해서 큰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휴마시스 3% 하락, 그 다음에 셀리드도 한 12% 정도 하락하면서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1.8% 정도 떨어졌고요. 어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 오른 만큼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 크게 변동 없이 진행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슷한 자리에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21선과 5일선이 거의 이제 만나는 지점까지 수렴을 했고요. 이제는 주가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향방이 좀 결정될 수 있는 방향까지 왔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계단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조정을 주면서 한번 떨어뜨리고 갈 것인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조금씩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면 확실히 시제는 지금 올라가기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ST바이오센서는 지금 11,000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좀 힘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시즌과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21선과 5일선 수렴한 지점에서 상승 하락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아마 진단키트는 다 같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랩주노믹스도 어제 상승분을 하락을 시켰고요. 지금 이제 21선 근처에서 또 주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1선, 5일선 만나는 지점까지 왔고요. 시젠 ST바이오센서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좀 주가가 수렴을 했다면 랩주노믹스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지금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양봉을 이렇게 띄우면서 그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을 나열시키는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지금 21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61선을 만나러 또 변수적인 그런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결국엔 결정할 거고요. 지금은 확실히 우리나라도 6월 하순에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 테마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젠텍도 마찬가지 7,800원 정도로 마무리되었고요. 다 비슷한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다 동일하게 지금 5일선과 21선을 만나는 형태로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셀리드 같은 경우는 12% 정도 지금 하락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과 21선이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진단키트가 움직일 거고요. 지금 이제 수렴 구간을 만든 이후에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 오늘은 선물 만기, 옵션 만기까지 이제 지나갔고 다음부터 그 다음 시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치료제,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백신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코로나 대시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7,100명 정도가 여전히 지금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디스차지가 어제 9,500명으로 어제보다 좀 늘었죠. 그래서 변화 숫자를 보시면 인도에서는 치료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아직은 추세는 상승 추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신규로 액티브 활성화된 사람들이 적긴 했지만 그만큼 지금 하루에 치료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둘을 합치면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000명에서 1100명, 1200명 이렇게 하루하루 데이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꾸준히 인도에서는 지금 여러 이 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1,800명이 확진되었었고요. 지금도 이제 1,360명 정도가 확진되면서 계속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이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에 평균적으로는 거의 1,000명 정도씩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 일일 1,000명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체로 하면 7,000명 정도가 호주에서도 계속 환자 수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호주도 그렇고 지금 아시아도 그렇고 이제는 유럽과 이 미국 쪽도 같이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WHO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 고위험군의 사람들이 걸렸을 때는 치명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독감 수준의 이 감기이기 때문에, 감기라고 하기보다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데미지가 신체에 쌓일 수도 있다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코로나에 대한 좀 부작용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WHO도 계속 이 변이를 주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리스크 레벨을 하이로 지금 지시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대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기사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오미크론의 후손 님버스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님버스는 NB1.8.1이고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 소식은 이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식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 사례는 4주 만에 지금 17만 9천여 건이 증가했다라고 여기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는 지금 WHO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31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31일이 아니라 28일이네요. 그래서 28일부터 4월 28일, 그죠? 한 달 동안 집계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5월 말부터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확산세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은 더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O는 지금 이제 유럽과 미주와 그다음에 서태평양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지금 님버스가 7일까지 2주간 지금 미국 코로나19 사례 중에 37%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최근에 이제 님버스에 대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파생된 그런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오미크론과 대비했을 때 중증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님버스를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지금 얼마나 이제 퍼질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중국 케이스를 보았을 때는 쉽게 이제 깔아앉는 듯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바짝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서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확실히 강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진단키트와 백신을 준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유행하지 않았던 한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도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유행할 가능성이 크고 그 시기가 올 여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우리가 이 진단키트라든지 백신, 치료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1차 상승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지만 2차 상승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차 상승 이후에 꾸준한 우상향에 대한 그림이 코로나 테마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님버스에 대한 사례를 보더라도 바짝 퍼지고 그 뒤에는 사그라들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올여름이 지난 이후에는 사실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당분간은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장기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테마에 대한 접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유효하지만 6월
달 말 정도까지 주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계속 매일매일 리뷰를 할 거고요. 인도와 호주 중심으로의 대시보드와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의 확산세,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아프리카 쪽도 이 코로나에 대한 이 확산세를 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에서도 아직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퍼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주의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도 좀 주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끝내고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